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트 투자자문 대표 문일호입니다. 오늘도 2023년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엑스데이시라고 하죠. 현금이 소진되는 날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엑스데이 시한을 앞두고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 달 동안 지속이 됐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좀 강조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쉽게 상승하지 못하는 저항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시장도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생성형 AI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AI 관련 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약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견조하는 고용시장 지표에 시장이 많이 관심을 좀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좀 완화되는 좀 물가 상승 압력, 이것도 시장 관심을 많이 이끌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는 하반기를 이제 한 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침체 여부와 관련 없이 연준이 좀 얼마나 신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지, 또 AI 테마를 비롯한 그 관련 주들이 시장을 또 얼마나 상승으로 이끌어줄지 등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자산 수익률 말씀드릴게요. 주식, 채권, 원자재 모두 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테크 관련 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나스닥 100 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수들이 강보합 내지는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채 단기 금리죠. 2년 금리가 무려 40bp 가까이 좀 오르면서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하면서 원유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과 구리 역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시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세린메이 5월에는 주식을 좀 팔고 떠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부채한도 불확실성도 5월 내내 좀 작용을 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고용지표가 매우 견조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AI 관련된 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미국 주식시장 한정에서만큼은 좀 광보합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과 이머징 같은 경우는 그 매크로 지표들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특히 실물경제 관련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요. S&P 500을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S&P 500 지수는 총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10개 종목 중에 저희가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테크 관련 기업들이 무려 5개나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종목의 올해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입니다.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21%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요. 올해 5월까지 S&P가 9.6%가 상승을 했는데 무려 이 9.6% 상승분 중에 8.2%가 해당 5개 종목이 끌어올린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모멘텀 자체가 미국 주식을 좀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미국 부채 한도가 이제 거의 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8일 주말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그 맥카시 하원 의장님과 함께 좀 만나고 나서 내후년 1월까지 부채 한도 관련 협상을 좀 잠정적으로 유예를 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 공화당 그 좀 강경파 리스크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상원 통과까지도 최종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상원을 통과하고 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최종 서명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런 좀 리스크를 남겨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를 좀 한 달 이상 좀 괴롭혔던 부채 한도 이슈는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5월 30일 매크로 관련해서 연준에서도 그 6월 FOMC를 앞두고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6월 FOMC에서 큰 폭으로 좀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좀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요. 4월과 5월에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없음이라고 좀 못을 박아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노동시장에 관련된 평가는 대부분 영역에서 좀 고용은 증가를 했으나 이전 대비해서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가는 좀 완만한 상승을 좀 하고는 있으나 상승폭은 점점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 금리도 큰 폭으로 좀 위아래를 좀 반복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초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5월 초반에는 채권 시장 자체가 조금 얌전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좀 이런 해당 우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좀 크런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불안감이 좀 자극이 되면서 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좀 채권 매니저 분들께서는 시장 전망이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장세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 과거에 2011년에도 부채한도 협의를 앞두고 막판에 가서 이제 협의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협의가 물론 되긴 했지만 오히려 협의가 됐다는 뉴스 이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10%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었는데 시장은 또 과거에 통해서 또 미래를 또 예측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에서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그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챗GPT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미국 주식시장 상승 요인 대부분 챗GPT를 둘러싼 생성형 AI 관련주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는 새롭게 1조 달러 클럽에 좀 가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70%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자 기준으로 나스닥 100 지수 중에 엔비디아의 비중이 무려 7%나 된다고 합니다. 100분율 기준으로 무려 3이나 되는 비중이고요. 근데 이 AI를 둘러싸고 시장의 그 관심도 좀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생성형 AI는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에 따라서 S&P 500도 향후 한 30% 이상까지 관련주들이 좀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매우 좀 긍정적인 좀 판단을 내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AI 열풍 이것은 약간 좀 베이비 버블 또는 좀 미니 닷컴 버블에 준한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4월달 기준이긴 한데요.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그 종목들입니다. 재련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 구글, 아마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1조 달러 클럽을 좀 가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존의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와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클럽을 가입을 했다가 이제 바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무려 30% 이상씩 좀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소위 이제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의 그 버블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그래프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골드가 있고요. 그 일본, 그리고 아시아 주식, 그리고 뒤이어서 뭐 90년대 말에 그 인터넷과 관련된 그 닷컴 버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은 아크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팡,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AI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엔비디아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제 차트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기존 그 버블 에셋의 수익률에 비해서 아주 미진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상승폭 자체가 기존 자산과 좀 더불어서 일종의 좀 버블로 볼 수 있는 좀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월 말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3.5%에 3회 연속 동결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판단에 대해서 소비가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을 비롯한 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평을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금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을 내렸는데요.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던 작년 1분기 특히 작년 2월 3.7% 이후로 처음으로 4%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뭐 이런 숫자들을 좀 보고 나서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이 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것이 지난 2월에 대비해서 수정 경제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2023년 GDP 성장률 자체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과 동일한 2023년 플러스 3.5%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평을 내렸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금, 원유, 구리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중해야 될 거는 금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5월 30일 좀 따끈따끈한 데이터인데 중앙은행들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다. 달러 대비 금을 더 모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서베이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 위주로 이런 발표들이 나왔는데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달러 대신 좀 금을 모으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수급상 금에는 좀 좋은 뉴스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원유는 월 중에 이제 배럴당 70달러를 계속 등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월말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말에는 70불을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른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그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각보다
탐탁치 않은데? 라는 시장에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많이 소실되는 모습이 보여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지금 해상에 있는 원유 재고들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급상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4일 날 6개월 만에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감산 그 규모를 상회하는 더 큰 감산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좀 눈여겨봐야지 될 것 같고요. 구리와 관련해서 기존에 조금 수급 측면에서 강세 요인이었던 그 남미의 좀 공급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공급 과잉이 이제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좀 안 좋은 좀 악재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특히 부동산 시장이 크게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좀 썸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크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지만 그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그 둔화 속도가 빠르지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좀 상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매우 약화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매우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은행 부실과 관련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지금 너무 큰 이슈라서 오히려 부각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상업용 부동산 우려 등이 단존하고 있는 만큼 통화적인 긴축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용지표는 견조하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등으로 좀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은 좀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넘게 기다렸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AI 관련주에 대해서 시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그 인덱스 수익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베타 수익률이 아니라 해당 AI 그 테마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무엇일지 실제 액션에서 그 셀렉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포모 리스크라고 하죠. 내가 이거를 안 담으면 안 돼. 라는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긴축 사이클은 이제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긴축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서 작년에 이제 자산 배분 상품들을 괴롭혀왔던 그 상관관계가 깨지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간의 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 평균에 좀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단기 금리가 매우 높고 채권 금리가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을 활용한 좀 자산 배분 상품에 다시금 좀 눈여겨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서 든든의 5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